꼭 봐야지 이런 거일수록 나중에 찬찬히 봐야지. 문제는 그럴 날이 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러 갈 생각한 지 3시간째 이러고 있어요. 내가 또 늦게 잤구나. 또 내가 통제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 성곽이 하나 무너졌는데 내일 일 많은데 어떡하지? 내일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교수님 뼈 때리신다. 오늘도 뼈 맞고 가. 교수님 T예요. T 아닙니다.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꾸물거리다 이 영상을 만났어요. 이것조차 나중에 보려고 미룹니다. 나중에 볼 동영상 추가. 이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런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영상도 나중에 볼 목록에 추가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또 장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쟁여놓은 분들이 많으세요. 쇼핑할 목록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1억 원어치를 장바구니에다가 놔둔 거예요. 언젠가 그걸 꼭 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럴 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원래 중요한 일일수록 나한테 이건 꼭 봐야지 이런 거일수록 생각에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지금 못 보고 나중에 찬찬히 봐야지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문제는 그럴 날이 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학기 중에는 공부할 게 많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읽고 싶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방학이 되면 반드시 그 책을 읽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방학 때서 읽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미뤄서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뤄도 되겠죠. 실제로 미룬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느끼게 되면 다시 하게 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반드시 이런 거를 미루지 말고 해라. 이것도 강박적인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 하는 게 더 낫다. 또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지금 하자. 이런 생각이 더 좋을 겁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그 구물거림과 관련된 5가지의 성격 특성이 이거를 들여다보니까 5개 다 해당된다 이런 분들이 제법 많아요. 예, 그런 분들 중에는 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5개 중에 내가 한두 개 이렇게 하기에는 나는 너무 많이 관여가 된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분들 이미 좋은 시작을 한 겁니다. 내가 여러 가지에 다 걸쳐서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꾸물거림을 극복하는 첫 번째는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그러면서 하나의 시작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5가지 모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셔서 나는 너무 이게 그 미루기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 위해서 한 가지 간단한 조언을 드리면은 내가 전반적으로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셀프 토크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혼자 하는 말인 셀프 토크 같은 경우에 나를 스스로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괜찮아요. 특히 자책을 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내가 또 미뤘어 이런 것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화살을 쏘는 자기 비난을 많이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좀 뭔가 다른 걸 바꿀 필요가 있지만은 셀프 토크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는 또는 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지금부터는 또는 지금은 좀 달라 이렇게 말할 때 변화의 씨앗이 담겨 있는 이제 변화 언어라고 하는데 그 변화 언어가 여러분의 셀프 토크 안에 담겨 있다면 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책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개선의 문화입니다. 근데 이 자기 개선의 문화가 물론 도움이 되는데 너무 심하게 개선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보면은 내가 나 자신이 잘 못하는 거를 들여다보고 이걸 고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사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잘 못하는 걸 들여다보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거 잘하고 하고 싶은 것들 쪽으로도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개선의 문화 쪽에 너무 많이 가게 되면은 그쪽 방향으로 잘 못하는 거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스스로에 대해 자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인생 자체를 부정적인 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걸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봤으면 해요. 시작하기엔 용기가 부족해요. 두려움이 자꾸 찾아와요.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시작하면 몸도 마음도 피곤해질 것 같아요. 시작을 잘 못하는 분들이 이런 댓글을 많이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한참 생각해 봤어요. 어떤 것이 용기일까? 근데 이 시작을 엄청나게 거대한 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그마한 것들 이거를 하나를 시작해 하게 되면은 이걸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가 더 커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실 거는
용기가 있어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해야 용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고 조그마한 거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제 생각이고요. 너무 늦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잖아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너무 늦었어요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시작할 때라고 하는 하나의 행동 신호를 알려주는 시기입니다. 너무 늦었어요는 지금 시작해야 할 때, 시작하면 좋을 때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꾸물거림에 관한 연구를 해보면 가장 많이 이 관련되는 연관 검색어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뭐 잘 못할 것 같고 뭐 면접도 잘 못할 것 같고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이렇게 원래 불안해지는 이유가 실존적인 겁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자유라든지 자율성이 주어져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걸 잘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다른 이름은 잘하고 싶다입니다. 동전의 양면 앞면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걸 뒤집으면 어떤 걸 정말 잘하고 싶은데라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전 중에 어느 쪽에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인가. 이게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된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근데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대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아예 도전을 안 할 것이냐? 그러면 도전도 못 해보고 후회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뭔가 도전을 해보면 어떤 부분은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안 되는 걸 통해서 배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택의 명제는 뭐냐면 도전해보지 않고 후회하기, 도전해보고 배워보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 건가 생각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실제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면 실제로 그런 불안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10%도 안 됩니다. 어떤 연구는 91%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통계적 오차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로 발생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내가 미리 고민하고 한다면 아직 내리지 않는 비를 내가 앞서가서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 비난하지 말 것,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 것,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말 것.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너무 많고요. 그때 가서 닥쳐서 해도 됩니다. 침대에서 꾸물거리며 이렇게 유익한 영상을 볼 수 있다니 감동적입니다. 침대에서 영상 많이 보시나 봐요. 자러 갈 생각한 지 3시간째 이러고 있어요. 자, 실제 잠을 주무셔야 될 텐데 침대에서 이런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가리키는 그 학술 용어가 취침 시간 지연 행동, 정확한 학술 용어입니다. 취침 시간 지연 행동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쉽게 말을 하면 취침 시간 미루기, 잠자는 걸 미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잠자는 걸 미루는 분이 많은데 이게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요. 보통 한 7시간 정도는 자야 여러 가지 뭐 정신 건강이나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물론 이제 뭐 내가 평생 6시간씩 잤다. 또 어떤 분들은 평소 8시간 잤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수면 패턴이 그 형성되어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취침 시간 자체 잠자는 걸 미루다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늦게 잠에 들게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한 연구를 보니까 실제 이렇게 취침 시간을 미루는 스타일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약 72분 정도를 더 잠을 늦게 든다고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분들이 하는 걸 보면 되게 뭐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니면 뭐 저런 거 전자기기 이런 거 보시는 분, TV 보시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 인터넷 서핑하는 분, 또 어떤 분들은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니까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요즘은 특히 뭐 숏폼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알고리즘 자체가 계속 나를 다른 거로 또 데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잠에 늦게 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수면 부족으로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빠지게 되고요.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나중에 상당 피로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도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긴 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데 그 사실은 잠에 들고 싶지만 나한테 충족되지 않은 심리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욕구가 다 해소될 때까지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원해서 반드시 이거를 집중적으로 봐서 지식을 얻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SNS를 스마트폰을 보면
보다가 이것도 있네. 또 다음 거 피드가 넘어가게 되면 또 따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내 삶 자체를 조절하는 것이 아닌 거죠. 나의 자기 조절 능력 같은 경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지속되게 되면은 나중에는 내가 잠을 자고 싶은데도 못 자는, 그러니까 그래서 괴로운 그런 일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이유로 실제로 잠자는 걸 미루고 있는지 자기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성신여자대학교의 서수연 교수님 팀이 이 취침 시간, 구물거림, 쉬심 시간 지연 행동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연구한 결과들을 좀 보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면 잠자는 걸 미루는가? 가장 많은 빈도로 보고한 거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안한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낮 동안에 여러 가지 불안했거나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정서 같은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조금 피하고 뭔가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 SNS를 한다든지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 분이 제일 많고요. 그거와 비슷하게 또 다른 그런 원인은 상당히 흥미로운데 열심히 일한 나 자신에 대한 자기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걸 선택한답니다. 오늘 열심히 일한 나 자신,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 자기만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대부분 침대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SNS 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저를 보는 거. 그래서 뭔가 사람들은 자기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세 번째는 실제로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요즘 1인 가구 숫자도 40%가 넘고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같은 거를 잘 느끼질 못해요, 인간관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그런데 SNS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뭔가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 사는 모습도 보고 나도 연결되어 있고 이런 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소속감이나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이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유형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가끔은 아주 자극 추구 성향이 강한 사람들도 이렇게 잠자는 걸 미룹니다. 뭔가 하고 싶은 게 많고 특히 이런 분들은 특히 또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와 같이 곁들이게 되면은 상당히 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핵심은 뭐냐면 사람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느껴야 행복한 거거든요. 일종의 그게 자존감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존감은 일반적인 얘기인 거고 사람은 내가 어떤 거를 마음을 먹었을 때 이걸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키예요. 근데 이게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나는 잠을 자고 싶지만 잠에 들지 못하는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결국은 자기 통제력, 자기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이 약화된다는 거거든요. 자기 효능감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결국 행복한 감정들이 나는 순간적으로는 좀 기쁘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이걸 보지만 결론적으로는 내가 삶 자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끌려간다는 느낌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랬을 때 행복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늦게 잤구나. 나는 또 내가 통제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오는 게 뭐냐면 내일 어떡하지? 내일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또 늦게 자버렸어. 그럼 하나 무너진 느낌 들죠. 뭔가 이게 성곽이 하나 무너졌는데 그다음에 오는 거는 내일 일 많은데 어떡하지? 이런 내일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와 관련돼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는 실제로 약에 효과가 없는 약 같은 거를 먹었는데도 내가 약을 먹어서 나아질 거야. 실제로 더 나아지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근데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말이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뭔가 부정적으로 자책을 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가 더 안 좋은 게 따라올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또는 믿음이라든지 이런 걸 갖게 되면 실제로 또 심리적으로도 그게 상황이 악화되거나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충족적인 예언을 부정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결과도 부정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내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막상 일을 거의 또 망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또 잠을 늦게 들어갔고 그걸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일도 망치게 되고 그러면 자존감은 또 떨어지게 되고 기분이 가라앉잖아요. 기분이 가라앉게 되면 다시 또 부정적인 감정이 다시 또 올라오게 되니까 또 잠에 빨리 못 들게 되고 또 그러면 또 지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을 계속 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생각에까지 가게 되냐면은 나는 잠을 자야 해. 이렇게 수면 자체에 대해서 강박관념이 생겨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내가 지금 미뤘을 때 그다음 날 저 잠자는 걸 좀 늦췄다고 하더라도 그다음 날 내가 잘 견딜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견딜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미뤘을 때 자는 걸 미뤘을 때 다음 날 거의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뭔가 조정이 필요한 거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얘기를 하죠. 나한테 친숙한, 나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환경을 구성하라. 그중에 하나는 침대 머리맡에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자기기 이런 걸 두지 않는 겁니다. 또 침대 머리맡에 하지 않는 거를 스스로 맹세를 할 필요가 있어요. SNS 안 한다. 게임 같은 거 하지 않는다.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는 선언을 해야 돼요.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수면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 환경뿐만 아니라 좀 더 이제 나 자신의 어떤 건강한 어떤 그런 그 수면 루틴 같은 것들을 가져야 되겠죠. 규칙적으로 내 몸이 잘 적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식사를 하고 언제는 잠을 자고 그래야 몸도 예상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쯤 잠을 자야 되는데 내 몸이 지금 잠을 못 자고 있고 식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식사를 안 하고 있거나 또는 너무 가깝게 식사를 하거나 이런 게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내 루틴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 잠에 드는지 또 언제 깨어나는지 그다음에 깨어난 다음에 어느 정도로 개운한지 이런 거를 뭐 저기 10분부터 한 30분 정도를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일어났을 때 가장 개운하게 느끼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할 필요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람마다 수면에 들어가는 신호 같은 걸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 지금부터 내가 저 늘 읽는 책을 옆에 두고요. 책의 요 한 섹션, 요 한 단락을 읽으면 잔다. 일종의 수면 신호 같은 게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 잠에 들어가기 전에 명상을 늘 같이 이렇게 반복하는 어떤 명상 같은 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지금은 잠자야 할 때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줘 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강박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마치 이것도 하나의 일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나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잠에 잘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쇼폼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필요해서 어떤 쇼폼도 볼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잠자리에서는 쇼폼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계속 이게 늘어가서 1시간 이상 계속 볼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쇼폼을 봐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면 주로 그 낮 시간 동안에 내가 필요한 시간 정해놓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게 브레이크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조절력, 그다음에 정서 조절하는 거. 그래서 내가 뭔가를 내가 원하는 삶 쪽으로 이거를 데리고 가는 거. 이것이 저는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 저에 대한 저 설명 수식어가 미루기 교수, 꾸물거림의 아버지. 그런데 실제로 저는 행동상으로 별로 일을 미루지는 않거든요. 꾸물거림을 제가 낳은 적도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는 뭐 교수님 뼈 때리신다. 그래서 오늘도 뼈 맞고 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교수님 T예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T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뼈를 때리지 않습니다.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라. 나는 열심히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해야 하는 일도 많은데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 노력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응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 보면요. 나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하나의 어떤 참고 자료로 삼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단 1%라고 하더라도 하루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조그마한 실천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했을 때에 내 삶이 더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다 내가 진행했을 때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때이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세바시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하는데 세바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15분이잖아요. 저도 행동하는 15분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어떤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15분만 그냥 해라. 거기에 어떤 다른 계획이나 이유나 이런 걸 자꾸 붙이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15분간 어떤 일을 반복하고 지속하게 되면은 1시간도 넘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1시간을 해야 되겠다 하면 부담되잖아요. 그럼 15분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세상을 바꾸고 그 전에 나를 바꾸는 시간으로서 15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노력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